게타로봇 에볼루션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재된 만화입니다. 작가는 강철의 라인베럴로 유명한 시미즈 H. 시모구치 토모히로입니다. 시미즈는 메카닉과 스토리를 시모구구치는 캐릭터와 콘티를 맡았다고 합니다. 단행본으로는 5권으로 완결됐으며 정사인 게타로봇 사가와 평행세계를 통해 연결을 꾀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고고. 만개한 꽃들이 생명의 환희를 노래하고 있는 어느 가라데 도장. 하지만 피로 흥건한 도장 바닥에서는 죽음의 기운이 만연합니다. 거기서 소녀는 곧 절망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참살당한 자신의 부모를 목격하며 말이죠. 미래는 머지않아 현재가 되고 눈 깜짝할 사이 과거가 됩니다. 우리의 적은 미래입니까? 아니면 과거입니까? 시간은 조금 흘러 2015년 도쿄의 어느 사립고등학교 교실. 홀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이 학생의 이름은 나가레 료마. 료마는 눈앞에서 부모의 죽음을 목격한 어두운 과거를 가진 탓에 같은 반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늘 혼자 지내왔습니다. 그런 료마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가십거리였습니다. 살해당한 부모의 시체를 처음 발견한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아이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료마를 염려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 미치루였습니다. 그녀는 료마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학생의 부회장으로서 주요 희망서를 내게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다친 료마의 마음을 열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료마는 미치루에게 매정한 태도를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두려움을 일찍이 겪었던 료마는 더 이상 잃는 것이 두려워 아무와도 관계를 맺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미치루 역시 사고로 부모를 잃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경험을 한 외톨이 료마의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닫기로 마음먹은 료마였지만 어째서인지 그런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둘의 사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평소 료마의 흉을 보던 마츠무라와 그의 패거리들이었습니다. 미치루의 관심을 얻는 료마에게 질투심을 느낀 마츠무라. 그는 미치루를 밤늦게 어느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냅니다. 마츠무라는 사립학교에 큰 영향력을 지닌 아버지의 댁으로 미치루의 대학 진학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 협박을 합니다. 그때 그 주변을 료마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츠무라는 료마가 보란듯이 미치루를 희롱합니다. 료마에게 도와달라 울부짖는 미치루. 료마는 그것을 매정하게 못 본 척 지나가는데 하지만 이내 곧 마츠무라 패거리들에게 순식간에 달려듭니다. 혼자서 마츠무라 패거리들을 순식간에 박살내버리는 료마. 료마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미치루. 하지만 다음날 료마는 그 사건 때문에 교장실로 소환됩니다. 료마가 팼던 마츠무라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시의회 의원. 결국 료마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퇴학을 선고받은 료마는 교실에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미치루에게 료마는 퇴학 사실을 숨깁니다. 미치루는 그런 료마를 위해 감사의 표시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건네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때 료마의 눈에 창밖에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정체불명의 거대 괴생명체였습니다. 운명이 다시 한번 료마의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항상 끼니를 혼자 때우는 료마가 걱정된 것일까? 도시락을 준비해준 그녀였지만 이내 료마의 눈앞에서 산산이 조각나버리는 미치루. 미치루는 료마에게 선물도 건네지 못한 채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마츠무라를 포함한 같은 반 아이들도 사망해버립니다. 료마는 학교를 습격한 정체불명의 그 생명체에게 부상을 당한 채 가까스로 살아남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료마였지만 그의 눈앞에 수수께끼의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 노인은 이미 수시간 전 이 구역에 정체불명의 괴물이 나올 거라 예측한 바 있습니다. 노인이 료마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너의 평범한 일상이 날아가 버렸다. 너는 부모님이 참살당하고 난 뒤 잃는 것이 두려워 사람들을 피하고 홀로 남겨지는 걸 택했지. 하지만 얄궂게도 너의 적이 이렇게 나타나 너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빼앗기는 게 싫다면 빼앗는 쪽에 서라. 내가 원하는 게 그것이라면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을 주마. 료마는 그 노인으로부터 붉은색의 거대 로봇 게타로봇을 부여받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사오토메. 사오토메는 저 괴물을 부진화자라고 칭했습니다. 료마는 사오토메가 다짜고짜 거대 로봇에 타라는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자, 올라라 나가레 료마여. 이대로 빼앗기는 쪽에 설지 아니면 빼앗는 쪽에 설지를. 료마는 게타로봇을 타면 미치루를 죽인 부진화체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사오토메의 말을 믿고 게타로봇에 탑승합니다. 게타의 콕핏이 료마에게 말을 합니다. 다녀오셨어요, 료마. 이그로에 탄 료마의 몸에 게타의 조종법이 강제로 인스톨됩니다. 료마를 태우려고 겟머신으로 분리됐던 게타는 다시 게타 1로 하나가 됩니다. 게타선이라는 미지의 에너지로 구동하는 궁극의 슈퍼로봇으로
전투법이 강제 인스톨된 탓일까? 료마는 마치 이전에 게타를 타본 경험이 있는 것처럼 능숙하게 부진화체를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부진화체가 게타와 싸우면서 소량의 게타선이 감지되고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진화인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료마에게 있어서 투지를 더 불태웠습니다. 부진화체가 몸에서 김을 발사하려 합니다. 2호기와 3호기에 탄 파일럿들이 맞받아쳐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이미 해안가의 주민들은 모두 대피한 상태. 료마는 강력한 위력의 게타빔을 부진화체에게 날립니다. 부진화체는 그 게타빔 한 방을 맞고 소멸. 부진화체를 쓰러뜨린 료마는 사오토메 박사의 연구소로 갑니다. 그곳에는 다른 남자 2명도 있었습니다. 게타 2호기와 3호기의 파일럿인 진 하야토와 부모의 무사시였습니다. 방금 전투에서 통신으로 말을 나누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무사시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료마에게 살갑게 굴었지만 하야토는 료마를 신참해라 조롱하며 얕잡아 보았습니다. 진 하야토, 그는 게타 파일럿이 되기 전 유달리 비상한 자신의 머리로 동료들과 함께 주가를 조작해 자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지배자들이 만든 모든 룰을 깨뜨리고 세계의 진실을 폭로하는 것. 그는 자신을 눈여겨보고 있던 사오토메에게 강제로 게타 파일럿으로 스카웃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동료인 타츠히토도 죽는데 어째서인지 사오토메는 타츠히토를 마치 예전부터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 수수께끼 투성이의 사람인 사오토메가 하야토에게 게타2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사오토메, 세계의 진실을 아는 자다. 혁명을 일으키고 싶다면 이 세계를 정말로 지배하는 자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은가? 이 세계의 진실, 그것은 게타선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궁금한 것은 오늘 끌려온 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타선은 머나먼 옛날부터 이 지구에 쏟아진 진화를 촉진시키는 에너지. 사오토메는 이 세계가 품고 있는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 료마를 연구소 지하 4,800m 아래까지 데려갑니다. 이윽고 지하 최하층 제한구역의 문이 열리고 수수께끼 에너지 게타선에 대한 관련된 모든 정보를 내포한 물체 황제의 조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저것은 게타 엠페러라는 초절대 존재의 한 부분이며 다른 평행세계에서 이곳으로 넘어온 것. 수많은 평행세계를 누빈 이 조각은 게타에 관한 방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타는 이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게타뿐만이 아니라 료마도 마찬가지. 어떤 세계든지 료마는 게타를 타며 적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야토와 무사시, 사오토메 자신도 마찬가지였다는 것. 그래서 이 세계의 사오토메도 료마, 하야토, 무사시를 스카웃한 것이었습니다. 우린 모두 게타선에 얽혀있다. 넌 앞으로 그러한 운명에 어떻게 할 것이냐? 료마는 사오토메로부터 세계의 진실을 전해 들었지만 아직까지 싸워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게타에 탔던 건 이 삶의 터전과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앗아간 괴물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 하지만 이제 료마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료마의 고민을 부진화체의 잔해를 수습하고 있던 무사시가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잔해를 수습하던 대원의 몸이 그상한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부진화체의 잔해가 갑자기 살아 움직여 수습대원들의 몸을 덮쳐버린 것입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져 갑니다. 아직 의식이 붙어있는 대원들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료마. 순간 거대한 드릴이 땅을 강타하고 하야토의 게타2가 나타납니다. 폭핏에서 나와 료마에게 한마디 하는 하야토. 그 잔해를 잘 봐둬라 신참. 놈들은 목적도 모른 채 무자비하게 모든 걸 빼앗아간다. 그것이 우리의 적이다. 수습한 부진화체는 연구소에서 분석이 진행됐고 사오토메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이 녀석들이 가진 유전자는 인류가 진화하면서 불필요하다고 여겨진 것. 우리 인류에게 유전자는 모종의 이유로 배제돼 휴면 상태에 있지만 어째서인지 부진화체란 놈들은 그 휴면 유전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오토메는 이 부진화체들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닌 누군가가 보낸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때 의문의 사내가 연구소를 찾아오는데 한편 료마는 아직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 료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시키시마. 료마는 시키시마라는 남자를 사오토메 연구소에 왔을 때 이미 만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분명 노인이 아닌 안경을 낀 젊은 남자였습니다. 노인 시키시마는 그 녀석은 별로 안 똑똑한 쪽의 시키시마고 자신은 똑똑한 쪽의 시키시마라고 도대체가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노인, 안경을 낀 시키시마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얼마 뒤 새로운 형태의 부진화체가 해안 부근에서 나타납니다. 이에 료마는 하야토, 무사시와 함께 게타를 타고 맞서 싸웁니다. 새로운 형태의 부진화체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었기에 속도전으로 앞서야 했습니다. 하야토가 자신의 게타2로 변형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지만 어째서인지 료마는 자신이 메인 파일럿인 게타1으로만 싸우는 걸 고집해 팀워크는 산산조각나고 결국 부진화체를 놓치고 맙니다. 연구소로 돌아온 하야토는 오줌만 부려 전투를 망친 료마의 멱살을 쥐어잡습니다. 급기야 둘은 싸움까지 하게 되는데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가라데를 혹독하게 수련받은 료마였지만 하야토도 만만치 않은 싸움 실력을 지녔습니다. 하야토는 료마에게 비정하지만 진리를 찌른 말을 던집니다. 네 과거에 대해선 조금 들은 바 있다. 불행했던 너를 동정해주면 만족하렴.
과거의 트라우마로 세상을 거부하는 건 네 마음이다만 네 거절은 어중간하다니까. 그래서 네가 계속 뺏기고 있는 거야. 료마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혹독하게 수련받을 때 받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하야토에게 있어 어설프게 세상을 거부한 료마는 눈물 없이 우는 거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야토의 말에 침울해하고 있는 료마에게 무사시가 다가갑니다. 사실 무사시도 유도부 출신이기에 같은 무도가인 료마에게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아직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료마를 무사시가 격려해줍니다. 어중간한 삶은 그만둬 최선을 다해 이 세상과 함께해봐. 어중간한 삶. 사실 어중간한 삶을 살아오는 것은 무사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째서인지 무사시는 법적으로 사실상 사망 처리돼 있었습니다. 고향의 친구들도 부모님들도 모두 그가 죽은 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사시는 마음을 정리하고 싸우기로 했습니다. 게타선에 저주받은 우리들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을. 돌연 바다에서 부진화체가 다시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게타선에 이끌린 3명의 젊은이들은 다시 게타에 타고 출격을 합니다. 하야토와 무사시 덕분에 마음을 정리한 료마는 이번만큼은 순순히 사오토메의 지시에 따라 게타로보의 조종권을 하야토에게 넘깁니다. 하야토의 제교호를 필두로 한 게타팀의 갯 머신들은 부진화체가 있는 곳으로 단숨에 고도를 낮춰 돌진했습니다. 하야토가 조종하는 게타2는 드릴을 앞세워 매서운 기세로 돌격했습니다. 부진화체는 그 첫 공격을 피했지만 다시 엄청난 속도로 부진화체의 뒤를 따라잡은 게타2. 무사시는 가공할 만큼의 게타2의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게타2의 드릴이 부진화체의 몸통을 관통한 것입니다. 하야토는 관통한 드릴을 다시 회전시켜 마무리를 짓기로 합니다. 순식간에 부진화체를 처리한 하야토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게타2다. 사오토메 박사는 정부 관계자들과 부진화체가 나타나는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나타난 이유는 게타로보가 완성됐고 3명의 파일럿이 모였기 때문이라는 사오토메. 녀석들은 게타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마치 진화를 갈구하듯 게타와 접촉해 신체의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황제의 조각과 접촉한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 그곳에 있는 인물들 중에는 란도우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사오토메는 황제의 조각을 통해 수많은 평행세계의 진실을 알고 있으므로 그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흑심을 드러내고 세계 정복을 꿈꾸는 남자 란도우. 사오토메에게 있어 그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해상 5km 부근에 부진화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구 모양의 부진화체였는데 금세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게타팀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적을 분석한 시키시마는 뜻밖의 사실을 알아냅니다. 부진화체의 변화 이후 형태는 마치 게타를 모방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료마가 쓰러뜨린 빔을 쏘는 녀석은 게타1의 형태, 하야토가 쓰러뜨린 재빠른 녀석은 게타2의 형태라는 것. 그렇다면 이번 녀석은 필시 게타3의 형태로 변할 터. 이 와중에 사오토메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들의 형태는 내가 만든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게타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만든 건 다른 세계의 나라고 말합니다. 적이 게타3로 변해 수중에서 싸운다면 게타팀도 수중 전용인 게타3로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내게 맡기마 무사시. 게타팀의 갯 머신들은 엄청난 중력 가속도와 함께 바닷속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사시가 메인 파일럿인 게타3로 합체를 합니다. 드디어 부진화체와 첫 전투를 치르게 되는 게타3 등장. 게타3는 부진화체에게 어뢰를 날렸지만 어째서인지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부진화체는 게타에게 반격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에서 음파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목적은 사오토메 연구소의 위치를 찾기 위함이었던 것. 그리고 놈의 목표는 황제의 조각인 것입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 구르기 시작한 부진화체를 무사시가 가까스로 잡았을 때였습니다. 녀석은 갑자기 자신의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에도 그것은 게타3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료마가 처음 쓰러뜨린 게타1의 형태인 것입니다. 놈은 날개를 펼쳐 하늘을 위로 날아가더니 마치 게타1처럼 복도에서 빔을 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 목표는 다름 아닌 연구소. 그때였습니다. 만약 녀석의 공격에 황제의 조각이 영향을 받는다면 세계가 끝난다고 게타로보가 료마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미치루의 영상이 료마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미치루의 모습을 한 무엇인가는 료마에게 세계의 존속을 바라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은 이 세계를 구하겠습니까? 지금 당신은 세상을 버릴 수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 료마가 망설이지 않고 답합니다. 아무리 나한테서 많은 것을 뺏은 빌어먹을 세상이라고 해도 없어지는 건 안 돼. 료마는 항상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고통을 모르는 자들에겐 같은 고통을 되돌려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료마는 사회에서 점점 외톨이가 됐습니다. 결국 료마가 할 수 있는 건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세상에 맞서 외치는 것뿐. 미치루의 모습을 한 의지가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만을 택하고 도망치기 위해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려 쏟아지는 억압을 물리치고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주인공을 계속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 결과 주인공이 없는 세상은 진정한 적이 나타나도 대항할 사람이 없게 돼버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주인공을 필요로 하는 거야. 너는 모든 것을 줄 힘이 있어. 그 힘으로 넌 너의 이야기 속 주인공 역할을 하면 돼. 본능에 이끌려 선택해도 그건 네 이야기가 될 거야. 네가 계속 주인공으로 있으면 머지않아 이 세계가 널 맞춰주게 될 거야.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인간의 진화. 진화란 주인공, 그것을 의식한 료마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상을 합니다. 많은 것을 빼앗아간 세상이지만 그것을 지키고자 결정한 료마. 그런 료마의 의지에 반응이라도 하듯 게타로보에게서 위풍당당한 게터인이 펼쳐졌습니다. 진정한 주인공으로서의 각성을 한 료마를 파일럿 삼은 게타로보에게서도 이제 동공이 나타났고 게타와 료마는 하나가 돼 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무진 화체를 한 주먹에 제압하는 각성한 료마. 내가 다 빼앗아 주시. 료마는 마무리를 짓기 위해 게타의 어깨에서 확산형 길타빔을 쏩니다. 무진 화체를 소멸시키는 걸 넘어서 우주까지 뻗는 광범위한 게타빔. 이것이 게타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료마의 각성을 지켜본 사오토메가 말했습니다. 어서 와라, 료마. 자신이 알고 있는 수많은 평행세계의 료마처럼 이 세계의 료마도 진정한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을 본 사오토메였습니다. 란도우 부장관은 이번 부진화체 출현건에 관한 일을 논의하기 위해 사오토메 연구소를 방문합니다. 어째서 사오토메가 예상한 대로 적이 게타3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는지 추궁을 하러 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오토메는 자신이 주장한 해답이 뒤집어졌음에도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사태가 일어나리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굴었다는 것이죠. 란도우의 추궁에 사오토메는 뜻밖의 답을 내놓습니다. 이 세계를 창조한 신 같은 것이 존재하고 우리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낸 해답을 안 그 존재가 그것을 뒤집을 방책을 강구한 것이라는 것. 사오토메 박사가 자신들을 관찰하는 신적 존재에 대한 확신을 하는 이유는 황제의 조각에서 얻은 방대한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황제의 조각이 지나온 3000개 정도의 세계에 대한 모든 기억 속에서 그는 부자연스러운 현상을 수없이 발견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세계를 조종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찰자들을 적이라 확신할 수 없다는 사오토메. 인간에게 시련을 주는 신을 적이라 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란도우가 떠난 뒤 한 남자가 사오토메에게 왔습니다. 그 의문의 사나이는 지난번에도 연구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저 란도우라는 남자,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세계에서는 매드 사이언티스트로서 세계 정복을 하려다 실패한 란도우. 그리고 지금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삶을 살고 있는 남자. 하지만 사오토메는 란도우가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영리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를 걸리적거리게 한다면 개입해달라고 의문의 사나이에게 부탁하는 사오토메. 그 의문의 사나이는 다름 아닌 성인 모습의 나가레 료마였습니다. 둘은 다른 세계를 관찰하는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오토메와 료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 두 명과는 다른 인물인 것입니다. 이 성인 료마에게 이 사오토메는 다시 한번 저 세계에 개입해달라 부탁한 것이죠. 한편 하야토는 사오토메의 개인 단말기를 몰래 훔쳐보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사가 말한 황제의 조각에 담긴 평행세계의 진실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 데이터에는 공룡제국과 백기제국이라는 다른 세계의 게타가 싸운 세력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기록을 뒤집어보니 놀랄만한 게 나옵니다. 제3차 오리온 대전 후 마치 위대한 의지가 개입된 듯 돌연 우주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행세계들의 우주가 소멸하기 전에는 항상 무한히 진화하며 거대해지는 게타 엠페러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것의 외우주 침략의 가속도가 늘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게타 엠페러라는 존재가 나타나면 우주는 소멸하게 되고 그 엠페러의 일부인 황제의 조각이 차례차례 다른 세계로 흘러간다는 것. 도대체 게타 엠페러란? 하지만 하야토의 훔쳐보기는 결국 사오토메 박사에게 걸리고야 맙니다. 하야토는 박사의 연구실에서 료마를 닮은 그 정체불명의 사내를 만난 뒤로부터 궁금증을 참지 못해 일을 저질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박사에게 묻습니다. 게타는 악인가요? 사오토메는 그 질문의 본능이란, 놈에게 선악이란 없으며 자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빼앗을 뿐이라고 답합니다. 지난번 게타3의 첫 출격에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한 무사시는 시뮬레이션 전투로 맹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에서도 결국 적을 처리하지 못하는 무사시.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라곤 게타팀의 머릿수만 채운다고 스스로 자책합니다.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어. 나는 토모의 무사시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해요. 그런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부진화체가 출현합니다. 헌데 이상하게도 부진화체가 출현한 구역의 민간인들은 모두 미리 피난을 시켜놨지만 어째서인지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부진화체는 그 사람들의 몸에 촉수를 꽂고 그들의 몸을 침식시켰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민들을 사로잡아 자신의 방패로 삼은 것입니다. 시키시마와 사오토메는 안타깝게도 이미 촉수한테 침식당한 사람들을 되돌릴 수 없다고 파악합니다.
촉수에 침식당한 시민들과 부진화체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 상황을 냉정히 판단한 하야토가 속히 공격을 해야 한다고 하는 순간 그의 눈에 분명 죽었을 터인 자신의 혁명 동료였던 타츠히토와 이시가 들어옵니다. 놀란 것은 하야토뿐만이 아닙니다. 로마도 미치루가 촉수에 잡혀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가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전황을 분석하고 있던 사오토메와 시키시마는 민간인들이 이미 대피 완료한 지역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저 촉수에 사로잡힌 자들은 부진화체가 만들어낸 복제품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는 그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적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진화체가 만들어 낸 미치루라고 해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죽이지 말라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도저도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나마 하야토가 가까스로 나서려던 찰나 무사시가 이번만큼은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말합니다. 난 저기 있는 자들과 관계없어. 망설일 이유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말한 무사시는 게타3로 변신한 뒤 망설임 없이 시민들을 방패 삼은 부진화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난무하고 피와 살점이 튀었습니다. 난 료마나 하야토처럼 될 수 없어. 아무 능력도 없다고. 그래서 둘이 못한다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설령 그게 아무리 잔혹하다 해도. 끔찍한 공격을 끝낸 무사시가 숨겨왔던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는 토모의 무사시의 역할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돼. 실은 난 토모의 무사시가 아니야. 전투가 끝난 뒤 요마와 하야토는 무사시의 비밀에 대해 사오토메로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진짜 토모의 무사시는 생후 얼마 되지 않아 병사했고 아이를 잃은 부모는 한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가 토모의 무사시로 자랐다는 것. 토모의 부부는 그 사실을 계속 숨겼지만 무사시는 결국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그럼에도 게타에 탔습니다. 게타가 필요로 하는 토모의 무사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만이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였기에 게타3와 부진화체의 격전을 본 란도우는 게타의 힘을 자신의 관할하에 두려는 시도를 합니다. 미성년자들이 탄 게타가 사로잡힌 인질들까지 공격했다는 점을 들어 일본 대신에게 정부의 개입을 재촉한 것입니다. 그때 란도우의 눈앞에 일본 대신이 사라지고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성인 모습의 나가리 료마. 그는 란도우에게 다른 평행세계에 내놓은 세계 정복을 꾀하던 매드 사이언티스트라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의 너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목표를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란도우는 료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결국 료마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다른 세계의 모니터를 관찰하던 또 다른 사오토메가 부탁한 개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게타팀을 이끄는 사오토메와 하야토는 료마에게도 한 세계가 소멸할 때마다 황제의 조각이 다른 세계로 옮겨간다는 평행세계에 대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수많은 세계가 소멸한다면 자신들이 있는 세계도 언젠가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터. 하지만 하야토는 아직 이 세계가 소멸할 위기에 직면하지는 않았다고 추론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평행우주의 소멸에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우주 멸망의 트리거는 게타 엠페러의 외우주 진출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 엠페러가 탄생하지 않은 이 세계의 소멸은 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인 료마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난 다른 세계의 나가리 료마다. 드디어 료마와 첫 대면을 한 다른 세계의 료마. 그는 우주 소멸의 트리거인 엠페러가 이미 완성돼 있다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게타 팀이 타고 있는 게타가 바로 엠페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오토메는 황제의 조각에서 얻은 수많은 정보로 원래대로라면 먼 미래나 나타날 예정이었던 엠페러를 그보다 더 빨리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른 세계 료마는 사오토메가 이 초소형 엠페러를 만든 까닭은 게타의 자기 진화를 제어할 세계의 소멸을 막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오토메가 말했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기냐? 세계의 소멸을 막으라고. 그깟 시시껄렁한 목적을 위함이 아니다. 내 목적은 이 세계의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다. 시키시마는 사오토메가 준비한 자료로 게타팀에게 엠페러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장 먼저 엠페러가 나타난 세계는 D1이며 그 세계의 시간으로 따지면 서력 2389년이라는 것. D1의 인류는 서기 2000년을 넘을 무렵부터 진화를 시작해 이윽고 외우주로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들을 무작위로 공격했고 식민지를 건설하며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의 힘을 과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어떤 적보다 강력한 자들이 나타났고 그들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인류는 괴멸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잊혀진 태양계로부터 그것이 나타납니다. 바로 게타 엠페러입니다. 엠페러는 압도적인 힘으로 적들을 등이 제압했으며 그리 인류와 함께 자기 진화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결국 태양계 자체를 왜소하게 만들 정도로 거대하게 진화한 엠페러. 전 우주를 지배할 충분한 힘을 가지게 됐을 때 갑자기 우주가 소멸했습니다. 이때가 서력 5166년. 그때 소멸을 면한 엠페러의 일부, 즉 황제의 조각이 다른 평행세계로 이동하고 거기서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오토메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수많은 세계가 소멸한 것은 힘과 같은 것에 의해 벌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보다 훨씬 강력한 부진화체가 출현합니다. 평행세계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오토메와 시키시마는 그 부진화체가 이번엔 무엇을 모방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게타 드래곤입니다.
확실히 이번에 나타난 드래곤의 힘은 이전까지의 놈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사오토메는 생각했을 겁니다. 신이 이번에도 우리에게 시련을 주어 단련시킨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강한 부진화체 드래곤에게 다소 고전한 게타팀. 하지만 그간 쌓은 팀워크를 10분 발휘하며 맞섭니다. 이쪽은 3명이 있다고. 게타투로 변신해 공격을 하려던 찰나 드래곤은 오픈 게슬에 3개의 갯머신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갯머신들은 게타투의 후방로가 하나로 합쳐지고는 게타 라이거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야토의 게타투에 맞춰 같은 타입의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라이거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게타투를 향해 라이거 미사일을 날렸고 하야토도 이에 맞서 드릴 미사일로 반격했습니다. 그대로 라이거 미사일을 뚫고 라이거를 향해 날아간 게타투의 미사일은 굉음과 함께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폭발의 먼지가 가시고 난 자리에서 게타 포세이돈의 형태로 변신한 부진화체가 나타났습니다. 격전이 치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세 개의 료마는 더 이상 관전을 하지 않고 자리를 뜹니다. 그때 노인 시키시마를 만나는데요. 료마는 그에게도 이만 돌아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전하며 다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가 다시 돌아간 세계는 다름 아닌 난도우의 처리를 부탁했던 사오토메가 있는 세계. 료마는 그 사오토메에게 저쪽 세계의 사오토메가 눈치를 챘다고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세계의 사오토메는 예상했다는 듯이 한마디 합니다. 눈치를 못 채는 게 이상하지. 만들어진 존재라고는 해도 그는 역시 나니까. 그렇습니다. 게타팀이 있는 세계의 사오토메가 말하던 세계를 창조하고 자신들을 관찰하는 신과 같은 존재는 다름 아닌 자신과 생김새와 이름이 똑같은 이 남자였던 것입니다. 다시 전장, 부진화체가 게타 체인지까지 모방하자 게타 팀들도 거기에 맞춰 이번엔 무사시의 게타 3로 대응하기로 합니다. 무사시는 팔을 늘려 포세이돈을 잡고는 마치 다른 세계 무사시가 대설산 오로시를 쓸 때처럼 포세이돈을 땅에 내려 꽂습니다. 그 공격으로 인해 포세이돈은 큰 데미지를 입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 료마가 게타빔을 쏩니다. 산의 상당 부분을 깎아낼 정도의 엄청난 위력을 지닌 게타빔이 포세이돈을 직격했지만 이내 곧 거대한 폭발음기가 게타로보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커다란 주먹이 나와 게타를 강타했습니다. 한쪽 팔이 거대해진 모습으로 변한 부진화체 드래곤. 사오토메가 말하길 저것은 단순한 모방이나 변화가 아니라 진화라고 합니다. 방금 전 공격으로 료마는 빈사 상태에 빠지는데 어째서인지 부진화체 게타는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고 아공간으로 사라집니다. 자신이 만든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던 또 다른 사오토메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리라 말합니다. 며칠 뒤 무사시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료마를 찾아가는데요. 료마는 상태가 호전됐다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사시는 그런 료마에게 하소연하듯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최근 사오토메 박사가 말해준 출생의 비밀을 말이죠. 그 사실에 의하면 갓난아기 시절에 자신을 정체 모를 사람이 병원에서 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 납치범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를 누군가의 집 앞에 버렸는데 그 집은 다름 아닌 토모의 가의 집이었고 마침 토모의 가는 자신들의 갓난아기를 병으로 잃었던 참이라 집 앞에 버려진 그 아이를 입양해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사시는 눈물을 흘리며 한 가지 진실을 더 고백합니다. 자신의 진짜 부모가 지어주었던 이름은 사실 토모의 무사시가 아닌 구루마 벤케이라는 것을. 그리고 분명한 것은 비록 그가 진짜 무사시가 아님에도 벤케이로 태어난 이상 게타로보와의 운명의 끈을 끊을 수 없을 것은 자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라진 수많은 병렬 세계에서의 벤케이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료마는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료마는 유년기의 기억이 오롯이 새겨진 아버지의 도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도장 안에서 부모님들을 다시 만납니다. 자신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던 참살당한 그 모습 그대로 말이죠. 이어서 료마는 목을 매단 채 있는 사오토메 연구소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이 세계가 끝날 것이며 세계를 끝낼 존재는 게타 엠페러가 아닌 나가레 료마 바로 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료마에게 모든 것을 무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인공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당신에게서 앗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자신만의 이야기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다하면 더 이상 현실이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을 거야. 이어서 료마의 눈에 미치로의 환영이 나타나는데요. 이 세상이 끝나게 되면 모든 걸 빼앗길 거라 두려워하는 료마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모든 것을 뺏으세요. 세계가 끝난다 해도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는 것이다. 이제 료마는 세계의 존속을 손에 쥔 채 새로운 비상을 하기 위해 초록빛 날개를 피게 됩니다. 그 꿈이 끝나자마자 료마는 의식을 되찾아 피어나게 되는데요. 어째서인지 료마의 눈이 초록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을 놀랍게 쳐다보는 벤케이의 눈도 마찬가지로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같은 시각 연구소 밖에서 시키시마와 같이 있는 하야토의 눈 색깔 또한 역시 초록색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시키시마는 하야토에게 나타난 이상 현상을 말해주기 위해 아버지를 급히 찾아가는데요. 그 말을 접한 노인 시키시마는 아들 시키시마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주기로 합니다. 이제 시작이군. 이 세상은 곧 끝날 거야. 현실의 자양분으로서 모든 것들이 사라져. 이 세계는 현실이 아니야. 평행세계의 모든 것이 게타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가상세계일 뿐이지. 놀란 젊은 시키시마에게 노인 시키시마가 계속 말합니다. 사실 너도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이 세상의 나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게타팀이 있던 세계는 가상세계이며
가상세계 사오토메가 창조주라 일컬었던 자들이 바로 현실세계의 사오토메 일행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현실세계의 게타로봇을 시뮬레이터로 써서 가상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게타팀이 지금까지 존재했었다고 믿고 있던 모든 평행세계는 단지 게타의 머릿속에 존재한 가상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진화체의 등장 또한 가상세계의 게타를 성장시키기 위한 일종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진화체는 이 세계가 끝나려고 하는 이 찰나에 시키시마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세계의 종말을 앞두고 시키시마가 시키시마에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나를 만나 풋내기면서 필사적이던 시절을 떠올릴 수 있었다.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나요. 작별이다. 위험에 처한 시키시마에게 하야토가 달려와 피하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이 세계의 진실을 들은 시키시마는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시키시마는 결국 부진화체 드래곤이 쏜 게타빔에 사망하고 맙니다. 드래곤의 빔줄기는 료마가 있는 연구소 부근까지 날아오고 그 공격으로 인해 무사시는 다리 부상을 입습니다. 한편 현실세계 진짜 시키시마는 가상세계 시뮬레이터 고글을 벗고 현실세계로 돌아옵니다. 그를 마중 나온 것은 다름 아닌 현실세계의 진 하야토. 역시 그는 료마처럼 성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실세계 인물들은 가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며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계획한 것과 맞아떨어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무려 9억 100억 번의 시뮬레이션을 해온 결과라는 것이죠. 그들이 무려 9억 번이나 시뮬레이션을 한 이유. 그것은 바로 가상세계의 데이터를 과부하시켜서 현실세계의 게타로봇을 강제진화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가상세계. 료마는 홀로 부진화체 드래곤을 상대하기로 결심합니다. 무사시는 혼자 가는 건 개죽음이나 마찬가지라고 료마를 뜯어 말렸지만 료마는 무언가를 확신한 듯 답했습니다. 내가 주인공의 역할을 한다면 세상이 나를 맞춰주게 될 거야. 미치로, 아니 게타가 말했듯이 료마는 제규어와 베어후를 원격 조종으로 제어를 하며 홀로 부진화체에 뛰어들었습니다. 내게서 빼앗아 간다면 내가 이 세계의 모든 걸 빼앗아 가주마. 결이 찬 료마는 게타원으로 합체의 부진화체 드래곤을 마주했지만 돌연 수많은 부진화체들이 아공간으로부터 나타납니다. 빼거지로 몰려오는 부진화체들에게 료마는 게타빔을 날려보지만 일부만을 증발시켜버릴 수 있었고 여전히 많은 수의 부진화체가 료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료마는 난전을 펼치며 저항을 했지만 이내 곧 수많은 부진화체들에게 에어서여 게타의 살점이 물어뜯기게 됩니다. 같이 출격을 하지 못해 자책을 하고 있는 벤케이. 그에 반해 사오토메의 눈빛에는 드디어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덮친 데 덮친 격으로 부진화체 드래곤까지 료마에게 게타빔을 쏘는데요. 위기의 찰나. 드디어 진정한 게타의 힘이 눈을 뜹니다. 9억 개의 평행세계 데이터가 응축된 게타로봇의 진정한 모습. 지금 여기서 날개를 활짝 펴고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끝장내볼까? 게타. 부진화체들은 또다시 게테처럼 게타에게 달려들었지만 진화한 게타로봇은 그저 날개만 펴도 그것들을 모두 찢어발길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진정한 힘을 각성한 게타로봇 료마는 이 세계를 끝내버리고자 합니다. 꿈에서 미치루가 말하기를 스스로의 손으로 가상세계를 끝낸다면 료마는 더 이상 가상의 존재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성 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게타빔. 그런데 부진화체가 그 게타빔을 흡수하기 시작하는데요. 게타빔을 흡수한 부진화체에게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 반응이 나타나고 고지어도른 하늘에 게타 엠페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부진화체 드래곤이 게타 에너지를 흡수한 엠페러의 복제품. 저 게타 엠페러야말로 현실세계 사람들이 쓰러뜨려야 할 진짜 적. 현실 측은 가상 게타 팀에게 하는 마지막 테스트로서 게타 엠페러를 카피한 의사 엠페러를 보낸 것입니다. 의사 엠페러라고 해도 분명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터. 그럼에도 료마는 주눅들지 않고 미치로와 즉 다시 말해 게타의 의사화가 돼 이 세상을 빼앗기로 합니다. 료마는 녀석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자신이 타고 있는 게타로봇야말로 진정한 게타 엠페러라는 것을. 지금의 게타로봇은 현실 측이 진정한 적에 대항하기 위해 현실세계 게타를 시뮬레이터로 사용해 가상세계를 구축. 9억 번의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응축된 것이며 그에 더해 이 세상이 가상임을 알아챈 가상세계 속 사오토메가 형제의 조각에 있던 방대한 기억을 이용해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을 수없이 행해 만들어진 궁극의 게타입니다. 료마는 녀석에게 한방 먹이기 위해 이 축소형 엠페러의 정수를 꺼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게타로봇을 구동시키는 에너지의 근원인 게타노심이었습니다. 료마가 게타노심을 꺼내들자 부진화 엠페러는 자신의 일그러진 진짜 모습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료마가 이 노심을 폭파시킨다면 부진화 엠페러라고 해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녀석을 쓰러뜨리는 것을 넘어 이 세계 자체가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노심이 아니라 황제의 조각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황제의 조각을 내걸고 현실 세계의 반역을 자행하려는 료마와 사오토메. 이것이 바로 이 세계의 진실을 알게 된 이들이 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의 게타의 의지 또한 함께하기로 합니다. 게타의 모든 기억이기도 한 황제의 조각. 그것이 지금 게타 스스로의 손에 의해 파괴됩니다. 세계를 소멸시킬 거대한 에너지 폭발이 일어나고 황제의 조각을 내건 자폭으로 붕괴되는 가상세계. 그 영향으로 게타의 시뮬레이터 안속 그 평행세계가 모두 소멸. 현실 세계에서는 게타의 자폭으로 과부하가 일어난 지금이야말로 게타를 진화시키기 적절한 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데이터를 오버로드하기 위해 슈왈츠가 조종하는 스텔바에 게타를 실은 뒤 데이터가 과부하되는 지점에 게타를 투하하기로 합니다. 투하 지점에서는 가상세계의 데이터를 입힌 게타 로봇에 탑승하기 위해 현실 세계의 나가레 료마가 대기 중이었죠. 현실 게타의 가상세계 데이터를 입혀 진화시키자 그 형태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료마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높은 게타선 수치를 감지하고 등장한 공룡지국의 메카자우루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세계에서는 메카자우루스 부하라고 불렸던 녀석. 어째서 이 현실 세계에는 메카자우루스가 날뛰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강제 진화에 성공한 게타 로봇은 녀석을 단숨에 해치웁니다. 그 엄청난 힘에 흡족해하는 나가리 료마. 수억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엠페러가 현실에 강림한 것입니다. 이제 이 힘만 있으면 현실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료마가 말했습니다. 자, 끝장내볼까? 게타.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게타는 사실 자동 조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호피산에 사람이 있었고 그 자는 다름 아닌 가상세계의 료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게타의 의지가 료마에게 말했던 더 이상 가상의 존재가 아니게 된다는 것은 료마 또한 게타와 함께 현실로 강림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곳은 현실 세계의 사오토메 연구소. 가상세계가 붕괴됐음에도 현실 세계로 전이한 인물은 료마뿐만이 아니라 하야토와 벤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서로 마주하게 된 가상 게타팀과 현실 세계의 연구소 사람들. 헌데 이 세계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늘에 게타 엠페러의 머리가 떠 있고 현실 측에서는 그것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새로운 게타를 얻기 위해 게타의 강제 진화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헌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게타는 파일럿이었던 가상의 게타팀들을 자신의 일부로 인식했고 그로 인해 가상의 게타팀들이 죽지 않고 현실로 전이했다는 것입니다. 즉, 현실로 전이한 게타팀은 게타선에 의해 구현된 기억이라는 것. 또한 지금의 게타 로봇은 오직 그들에게만 반응하기 때문에 현실의 게타팀은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사오토메 박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쪽에 내가 나에 대해 버린 반역이란 것을 말입니다. 창조된 그들이 현실 세계의 존속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안티 게타선 수치가 치솟고 여러 개의 의사개체가 나타났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 세계로 전이된 게타팀은 상황이 긴박한 탓에 현실 세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일단 게타의 탑승에 출격하기로 합니다. 나타나는 적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까지 현실 세계의 게타팀이 싸웠던 적들을 본뜨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의사개체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난 녀석들은 과거에 이쪽 게타팀이 쓰러뜨렸던 백휘제국의 백휘수 의사개체. 게타팀은 저 백휘수가 이쪽의 게타가 이미 쓰러뜨렸던 상대라면 자신들은 질래야 질 수가 없다고 확신하는데요. 현실 하야토는 복제품이라곤 하나 과거에 진심으로 싸웠던 백휘수들이 쉽게 질 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백휘수 중 하나가 몸에서 수많은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게타팀은 그 미사일들을 피하기는커녕 전혀 움직이지 않고 다 맞아줍니다. 날개를 방패 삼아 백휘수의 수많은 미사일들을 그대로 맞은 게타 로봇. 제대로 된 흠집 하나 나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게타에게 한꺼번에 돌진하는 백휘수 3마리. 료마는 그 백휘수 3마리를 도끼질 한 방으로 다 썰어버립니다. 뒤에 있던 빌딩까지 날아가는 건 덤. 게타 엠페러의 축소판인 이 궁극의 게타 로봇의 힘은 현실에서도 통했던 것입니다. 비록 파일럿들은 전투 경험이 별로 없는 분내기라고는 하나 9개의 가상세계로부터 전투 기억을 부여받아 구현된 인간, 즉 게타의 일부가 돼버렸기에 오히려 현실 세계에 게타팀을 초월하는 실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엠페러의 축소판을 타고 엠페러의 형상과 마주한 게타팀. 과연 저것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 세계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게타팀은 현실 측으로부터 이 세상이 처한 상황에 대해 듣게 됩니다. 하늘에 떠있는 게타 엠페러는 육안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컨대 그것은 차원 사이에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놈은 그 사이에서 합체하는 중이며 그것의 합체가 끝나면 이 세계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놈은 게타 엠페러의 형상을 하고 있을 뿐 진짜 게타 엠페러는 아니고 지구 인류를 없앨 존재로 일부러 엠페러의 모습을 택했습니다. 사오토메 박사가 게타 로봇의 시뮬레이터를 돌려 알아낸 진실에 의하면 놈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이 우주에서 최초로 태어난 지적 생명체인 창조종이라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창조종과 인류가 만나는 건 먼 미래의 일. 그러나 게타 엠페러의 우주 침략 때문인지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그 창조종이야말로 바로 게타선을 만들어낸 종족. 게타선이란 창조종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도쿄의 어느 골목, 한 중년 남성이 주먹을 맞고 쓰러지는데요. 그는 어린 여자를 희롱하려다 그 주변을 지나가던 소년에게 발각된 뒤 혼쭐이 나던 것이었습니다. 이윽 거한 거한이 나타나고 그도 중년 남성에게 주먹을 한 방 꽂아줍니다. 이 거한의 사내가 바로 이 세계의 쿠로마 벤케이, 그리고 소년은 이치몬지 고였습니다. 이치몬지 고는 다른 세계에서는 프로페서 란도우의 메탈비스트 군단을 무찌른 사람, 이 세계에서는 아직까지 게타와 인연이 닿진 않은 듯하고 어째서인지 벤케이와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도쿄 한복판에서 강간 시도가 일어날 정도로 세계는 극도로 혼란에 빠진 상태. 사람들은 하늘에 떠있는 엠페러의 형상을 보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기말 혼란기에 일부 사람들은 차라리 게타선의 의지에 구원받자며 데모를 하고 있는데요.
마침 벤케이가 이곳에 온 이유도 혹시 모를 소요사태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부대에는 가이라는 군인도 있는데요. 그 역시 다른 세계에서는 고와 함께 메탈비스트들을 무찌른 사나이입니다만 이 세계에서는 어째 둘은 동등한 친구 관계라기보다는 동네 형 동생 같군요. 때마침 미국 전역에서는 폭동과 약탈이 발생해 기상사태가 선포된 상태. 하늘에 게타로보와 흡사한 거대한 존재가 떠있는 탓에 사람들은 사오토메 연구소를 비난했지만 연구소는 그런 맹비난에 그저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조종에 대한 진실을 듣고 있던 게타팀에게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묘마는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자신을 사오토메 미치루라고 소개하며 등장한 이 여성. 비록 어른의 모습이긴 해도 이 여성은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미치루와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미치루는 지금까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묘마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현실 세계의 게타팀은 인류에게 전쟁을 선포한 공룡제국과 백휘제국을 차례차례 격파했지만 그 과정에서 토모의 무사시를 잃었다고 합니다. 사오토메 박사는 그것을 계기로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 시뮬레이터를 만들었고 거기까지가 묘마가 이 세계로 전이하기 전까지 벌어진 일입니다. 미치루의 얘기를 계속 듣고만 있던 묘마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 미치루 씨는 사오토메 박사님의 딸이 맞죠? 이 세계의 미치루는 성에서 알 수 있듯이 사오토메 박사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상의 미치루는 박사와 어떤 연결점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사오토메 미치루는 그런 미치루의 존재와 죽음조차도 그 세계에서는 필요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미치루 덕분에 묘마가 자신의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서 각성을 해나갔으니 그녀의 말도 아주 틀린 건 아니군요. 한편 구와 벤케이에게 신나게 두들겨 맞은 중년 남자는 길을 걷다가 구슬피 울고 있는 한 여학생을 발견합니다. 깨벌은 못 준다고 그는 그 소녀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으며 접근하는데요. 그런데 소녀가 고개를 돌리자 중년 남성은 깜짝 놀랍니다. 소녀의 얼굴이 마치 사이보그 같았기 때문이죠. 그 소녀가 말했습니다. 이치몬지고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사이보그 소녀는 흉측한 본 모습을 드러내고 이치몬지고를 찾아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모습은 다른 세계의 프로페서 란도우가 인간을 개조해서 만든 사이보그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윽고 땅속에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다른 세계의 이치몬지고가 쓰러뜨렸던 란도우 군단의 메탈비스트인 RX-1이었습니다. 이 세계의 프로페서 란도우가 수적 이치몬지고를 쫓는 것일까요? 그리고 결국 이 세계의 꽃 또한 게타와의 얽힌 복잡한 인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헌데 미치루에 의하면 이 세계에는 공룡제국과 백휘제국의 침략만 있었지 아직 란도우 군단은 등장하지 않은 상태. 그런 란도우 군단의 적이 나타나 갑자기 고를 찾는 이 상황이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메탈비스트에 쫓겨 결국 구석에 몰린 고 일행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그때 시기적절하게 나타나는 게타2 드릴 한 방으로 가뿐히 메탈비스트를 처치합니다. 이 사태를 연구소 측 인물들도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묘마는 이 세계에서는 이미 메탈비스트의 근원을 단절했을 텐데도 놈들이 나타난 이 상황에 놀랍니다. 묘마가 말한 메탈비스트의 근원을 단절했다는 말은 메탈비스트 군단의 수장인 란도우를 처리했다는 뜻 같습니다. 묘마가 가상세계에서 란도우를 처리했듯이 말이죠. 이쪽 세계 사람들은 이미 게타 시뮬레이터로 수많은 가능성의 미래를 관측한 바 있는데요. 덕분에 란도우가 나타날 가능성의 세계를 인지하고 있었고 미리 차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메탈비스트가 나타났으니 그 메탈비스트는 얼마 전에 메카자우루스와 백귀수처럼 창조종에 의해 만들어진 의사개체이게 분명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창조종 또한 게타 시뮬레이터로 수억 번의 세계를 관측한 현실 측처럼 본래 일어나야 할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탈비스트가 고를 노린 이유, 그것은 벤케이에 의하면 원래대로의 역사라면 고와 가이는 게타를 타고 메탈비스트와 싸울 운명이었기 때문 벤케이가 자위대에 협력하고 일부러 이치몬지고와 접촉한 것도 모두 이런 일을 경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메탈비스트를 처리한 게타팀이 갯머신에서 내려오는데요. 드디어 가상 벤케이와 현실의 아저씨 벤케이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10대 시절 영 현찮은 모습을 쏙 빼다 닮은 소년을 보고 놀라워하는 벤케이. 그에 반해 어린 벤케이는 벤케이를 보고 미래에는 결국 저런 배불뚝이 아재가 되는 것에 한탄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난 군중들이 게타팀 주변으로 모여드는데요. 그들은 게타를 닮은 놈이 인류를 몰살시키려 한다며 세계 종말의 책임이 게타팀에게 있다고 성토합니다. 군중들은 급기야 게타로봇을 만들었기에 이 사단이 났다며 게타팀들에게 돌팔매질을 해댑니다. 이때 로마가 날라오는 돌에 개의치 않고 군중들에게 다가갑니다. 그 과정에서 머리에 돌을 맞고 피를 흘리는 요마. 하지만 요마는 물러서지 않고 군중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내뱉습니다. 당신들 말대로 저 게타를 닮은 놈은 인류를 몰살시킬 겁니다. 녀석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게 싫다면 저항하세요. 그러니까 당신도 자신만의 이야기 속 주인공을 완수해주세요. 그럼 게타가 대답할 것이고 이 세계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때 드디어 시공간 사이에 걸쳐있던 엠페러 의사개체의 합체가 끝납니다. 연구소 측 분석에 의하면 엠페러 의사개체의 전이율은 약 70%, 예상보다 더 빨리 합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상공의 엠페러는 자신이 심판할 지구를 바라보더니 곧 지구를 향해 게타빔을 쏩니다. 빔은 연구소가 위치한 곳에 직격을 하는데요.
게타팀과 벤케이는 황급히 게타빔의 직격을 맞은 연구소로 향합니다. 도착했지만 이미 연구소 일대는 엠페러가 쏜 빔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 헌데 뜻밖에도 연구소 뒤로부터 통신 신호가 들어오는데요. 다행히 연구소 사람들은 지하로 대피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에 대피한 연구소 사람들과 합류하는 게타팀. 이때 엠페러 의사개체의 목소리가 지구에 울려 퍼지는데요. 완전한 합체에 거의 다다르자 오랜 침묵을 깨고 자신이 심판할 인류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놈은 한낱 무지한 생명체에 불과한 인간이 수많은 가상세계를 만들고 그로부터 자신조차 알지 못한 사상을 발생시킨 것만큼은 칭찬을 합니다. 녀석은 그 담대로 인류를 멸하기 전에 한 가지 답을 주는데요. 사실 이 엠페러, 의사개체는 우주의 첫 번째 지적 생명체인 창조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종은 아득한 옛날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사명이며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의 지성체를 창출하기 위해 그 육체를 버리고 고에너지로 진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게타선이라 부르는 것이야말로 진짜 창조종이었던 것입니다. 지성체가 태어나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진화를 이룬 별들은 제각기 게타선이 신호가 되는 것으로 연결되어 갔습니다. 우주의 게타선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네트워크가 탄생한 것입니다. 연구소 사람들은 우주 전체가 놈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뇌와 같다는 얄궂은 진실에 놀라게 됩니다. 엠페러 의사개체가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나를 낳기 위해. 나는 이 우주의 의지이자 선미,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나의 이름은 게타윌. 원래대로라면 우주의 의지인 게타윌이 태어나는 것은 아득히 먼 미래. 하지만 게타윌은 게타선이 된 창조종조차 예상치 못한 미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작품 내에서 게타윌이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것은 엠페러의 출현과 인류의 우주 침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타윌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지구 인류를 없애는 것입니다. 연구소 사람들은 먼 미래의 인류와 엠페러가 별들을 침략한 이유를 미래 탄생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추론하는데요. 쉽게 말해 우주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별들을 침공함으로써 미래 탄생을 근절시킨다는 것입니다. 미래 게타 엠페러의 인류와 게타윌 모두 서로의 탄생을 근절하기를 원하고 있는 꼴. 다시 정리해보면 먼 미래의 게타 엠페러를 필두로 한 인류는 미래의 근원인 별들을 침공한 것이고 그것을 인지한 윌은 게타 엠페러의 근원인 인간을 없애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인지했느냐, 누가 먼저 등장했느냐를 따질 수가 없는 일종의 타임 패러독스인 셈. 그리고 예상치 못한 미래를 인지한 게타윌이 지금 이 현실 세계에 본래 나타나야 할 시간보다 훨씬 빨리 강림한 것입니다. 진 하야토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게타 드래곤을 사용하자고 사오토메 박사에게 건의하지만 이미 게타 드래곤의 노심은 분리된 상태고 기체 대부분이 해체돼 지하 깊숙한 곳에 봉인된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이 세계의 사오토메는 시뮬레이터를 통해 드래곤이 가져올 최악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런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게타윌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하는 나가레 료마. 사실 그는 가상세계의 게타팀이 현실로 전이된 뒤부터 자신의 역할이 부정당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들이 전이되기 전까지 그는 인류의 적들과 맞서 싸운 영웅이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게타에 탈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그저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한 어린애들한테 인류의 미래를 맡기는 처지가 된 것이죠. 자신이 쌓아온 의미와 목적을 잃었다고 절규하는 료마에게 게타팀이 말합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 이야기도 당신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죠. 혼자서는 게타의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세 사람이 탈 때 게타는 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게타에 탄다면 어떨까요? 준비는 됐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차례예요. 파일럿들이 갯머신에 탑승을 해보니 새 콕핏 모두 2인승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현실 세계의 게타팀을 새로운 파일럿으로 인정하기라도 한 듯 말이죠. 가상 게타팀은 자신들은 게타의 일부나 마찬가지니 이러한 게타의 콕핏을 2인승으로 만드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게타 엠페러의 모습을 한 채 인류의 말살을 선언한 게타윌에 대해 서로 다른 세계의 게타팀 6명이 손을 잡고 지금 최종 결전에 임합니다. 게타로 하세! 상공의 게타윌에게 향하는 게타로보. 드디어 마주한 엠페러의 모사체와 엠페러의 촉소판. 료마는 이 게타에 우리가 타왔던 게타의 능력도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기술을 쓰기로 합니다. 3명의 마음을 하나로, 6명의 마음을 하나로. 이것이 게타의 기억이 가지고 있는 궁극의 필살기 스토너 선샤인. 6명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만든 거대한 스토너 선샤인을 날리는 게타팀. 그 에너지 구체는 게타윌을 압도할 만큼 커집니다. 스토너 선샤인으로 희선제압을 한 게타팀이었지만 우주의 의지 그 자체인 게타윌에게 큰 치명타는 주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능한 힘으로 팔의 형태를 변형시켜 반격을 시작하는 게타윌. 팔이 변한 모습은 다름 아닌 료마가 무찔렀던 공룡제국의 수정체와 고루였습니다. 다시는 보기 싫은 얼굴이 튀어나온 탓에 빡친 료마는 토마호크를 꺼내듭니다. 분노의 도끼질 한 방에 썰려나가는 고루 형태의 팔.
게타팀은 이 기세를 몰아서 체인지 어택을 이어나갑니다. 돌진하는 게타2를 윌이 손으로 막지만 강력한 게타2의 드릴이 그것을 꿰뚫고 게타로보는 윌의 몸속으로 돌입하는데 윌의 몸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공간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게타팀은 곧이어 자신들과 크기가 비슷해진 게타1을 만납니다. 아까와는 달리 하체가 있는 완전한 모습, 저 모습이 합체를 완전히 끝낸 전이율 100% 게타1의 모습을 터. 이 공허의 공간은 게타1의 의지 그 자체인 것. 그런 공간에서 윌이 게타팀에게 말합니다. 먼 미래, 인류의 오만함과 끝없는 욕망이 별들을 덮치고 그리고 끝내 이 우주를 멸망시킨다고. 게타팀은 그것은 우주의 의지를 자칭하는 너의 탄생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반론하지만 게타1은 인간들이 결국 지배역에 빠져온 우주를 지배하는 것을 자신들의 진화라고 잘못 해석했고 다른 생명을 모두 아사가 먹어치우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료마는 확실히 인간이란 어리석은 존재일지라도 이유 없이 타인의 목숨을 빼앗을 정도로 썩어 빠지진 않다고 말하며 게타 토마호크를 꺼내들고 윌에게 달려듭니다. 그 공격을 엠페러 토마호크로 막는 게타 윌. 이번엔 료마가 게타의 꼬리를 이용해 공격을 시도하고 그 공격은 성공해 윌의 몸통을 관통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게타 윌의 몸속. 윌은 곧 수많은 분실을 만들더니 인간들은 자신들이 창조종이라 부르는 게타선의 생명을 빼앗아 에너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며 일갈합니다. 게타에게 빔을 쏘는 엠페러의 헤드 분신체들. 그 공격에 게타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위기에 처한 게타팀. 결국 윌의 빔에 의해 게타로 보는 윌 문 밖으로 날아가고 료마들은 쓰러지고 마는데 이어서 게타 윌은 온 인류에게 인류 근절의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생명을 빼앗아 왜곡된 진화를 하는 인류를 없애겠다는 소리.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걸리적거리는 것을 없애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게타로보는 큰 손상을 입었지만 아직 게타팀의 투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게타팀은 왜곡된 논리로 인류를 꾸짖는 윌에게 반론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진화를 하지 않는다 해도 그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조차도 우리들이 원하는 게 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게타 윌이 나타난 덕분에 우린 각자 되고자 하는 바에 조금은 더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료마는 지구에 있는 80억 인류에게도 자신들과 함께 싸우자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이야기도 끝나버려. 인류가 멸망해버린다고. 하지만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다 한다며 게타가 반드시 답을 할 거야. 지금이 바로 그때다.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를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주인공이 되는 거야.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라는 료마의 호소를 들은 이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하죠. 그런 가운데 그들 중 가장 먼저 주인공으로 각성한 이치몬치 보의 눈이 초록색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외칩니다. 모두의 그 마음을 저 커다란 룸에게 부딪혀보라고. 이젠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때 인류에겐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료마. 그런 료마의 뒤에 사오토메와 미치로 시키시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80억이나 되는 주인공이 있으면 우리가 진리 없잖아. 게타의 콕핏 내에서 유기물인지 무기물인지 알 수 없을 전선들이 나와 파일럿들을 감싸고 그들과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가상팀이 게타와 동화하는 것을 당황해하는 료마에게 료마가 말합니다. 걱정 마, 료마. 이제 진화의 시간이다. 다시 일어선 게타팀에게 윌은 이 우주의 진정한 주인공은 자신밖에 없다며 큰소리치고 게타빔을 날리지만 각성한 게타팀의 빔이 윌의 것을 압도합니다. 3개의 마음을 하나로, 6개의 마음을 하나로. 그리고 이때 료마의 부름을 받아 주인공이 되어 일어난 지구의 사람들도 손에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게타를 바라보며 다 함께 뜻을 모읍니다. 80억의 마음을 하나로 외쳐라. 80억 지구인의 의지가 상공으로 올라가 퍼집니다. 게타선은 생명, 그 생명의 에너지가 지금 모든 지구인들의 생의 의지에 답하기라도 하듯 지구를 감쌉니다. 윌은 자신조차도 계측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진화의 본질은 종의 적응력. 인류는 지금 게타 윌의 인류근절이라는 위기 상황에 적응했습니다. 절망에 굴복하지 않은 지구인의 의지는 진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새로운 게타를 불러옵니다. 너는 너무 과소평가했다. 우리 인류의 의지를. 이것이 게타선에 의해 80억 인류의 의지가 형상화된 게타어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완수할 때 구현되는 기적. 윌은 게타어스를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최후의 발악을 해보지만 게타어스로 하나가 된 게타팀과 인류는 80억의 의지를 모은 궁극의 일격을 가하기로 합니다. 인류의 염원을 담은 마지막 샤인 스파크 공격으로 게타 윌은 쓰러집니다. 윌은 쓰러지며 인간들은 결국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빼앗아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료마는 그런 윌의 말이 틀렸다며 부정합니다. 그리고 일격을 맞은 윌의 중심에 엄청난 중력 에너지가 생기더니 마치 블랙홀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본 사오토메는 윌이 소멸하면서 새로운 우주가 탄생했다고 말합니다. 인류는 게타선의 생명을 에너지로 삼고 게타선은 인류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창을 연 것. 이때 게타로보에 타고 있던 가상 세계 게타팀의 몸이 입자가 되어 실체가 사라져 가기 시작하는데요. 현실 게타팀은 영향이 없고 게타의 일부분이 된 가상 게타팀의 실체만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모든 게타선이 새로운 우주의 공간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사라져가는 가상 세계 게타팀은 모든 것은 이것을 위해서였으며 게타선은 이렇게 생명을 실어나가고 그렇게 쌓여진 생명으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떠나는 료마가 료마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 우주를 부탁한다. 게타로브와 게타선 그리고 세 사람은 새롭게 탄생한 우주의 공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가버린 것일까요?